일단 속도가 나와 있잖아. V1. 그러면 움직인 거리를 표현하려면 뭐 해야 돼? 적분인데 어떤 적분? 절대값 적분. 움직인 거리니까. 그래서 절대값 적분을 해야 되는데 이 그래프는 근이 없지. 여기부터 좀 마음에 안 들어. 맞지? 왠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넓이 공식 쓰고 하면 예쁠 것 같은데 그냥 0부터 그 다음에 2까지 거리 그냥 직접 뭐 하란 소리야? 직접 적분을 하란 소리야. 근데 쌤 나는 진짜 죽어도 적분은 싫어요 할 수도 있어. 그러면 여기 2, 집어넣어봐. 얼마야? 13이지? 요게 그래도 0,에서 대칭이기 때문에 요 사각형 넓이에서 요 6분의 공식을 쓴 다음에 빼. 그걸 반등하면 되잖아.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 그래서 뭐가 됐든 간에 그냥 적분을 하든 아니면 공식을 좀 일정 부분 이용을 하던 간에 나는 공식 쓸게 적분이 난 너무 끔찍하게 싫거든. 근데 여긴 어쩔 수 없이 적분하는 게 나와. 그냥 이 시험지에는 5월은 그거 염두에 두시고 교육청 모의고사는 그런 게 많아. 아무튼 0에 대하여 대칭이니까 두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됐을 거고 사각형의 넓이는 4 곱하기 13을 해야겠지? 4 곱하기 13 빼기 6분의 최고차항계수 3에다가 두근의 차의 세제곱 한 다음에 마지막에 2분의 1 해줄 거야. 그러면 52에다가 요거 2분의 1인데 4의 세제곱이니까 64 반띵하면은 32. 그러면 20 남잖아? 그걸 반틈하면 10이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 움직인 거리가 10이었나 봐. 여기가. 이때 V2는 몇 차 함수야? 1차 함수야. 이 1차 함수가 움직인 거리가 또 같아야 되는데 얘를 그리려고 하니까 뭘 몰라? m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아나? 그것도 몰라. 그래서 m이 양수면은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 x절편, t절편은 얼마야? n분의 4가 되겠지. 음수면은 이렇게 그려지고 m이 음수면 얘가 역시나 절편은 n분의 4인데 m이 양수면은 얘 자체도 양수라서 0이 왼쪽에 있을 거야. 그지? 그 다음에 마찬가지 m이 음수면 얘 자체가 음수라서 얘가 0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0이 더 오른쪽에 있을 거야.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는 건 0부터 2까지 움직인 거리이기 때문에 차라리 두 번째 케이스가 더 편할 거야. 0부터 2까지가. 0부터 2가 여기 있다고 치면은 2까지 움직인 거리는 여기서는 그냥 사다리 꼴넓이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여기라면은 2가 얘보다 더 왼쪽에 있으면은 사다리 꼴 맞는데 더 오른쪽에 2가 존재해버리면은 삼각형 두 개로 더해야 돼. 그래야 넓이가 나오는 거잖아. 이해가? 그래서 단순 적분을 해서는 답이 안 나온다는 소리야. 무튼 간에 제일 첫 번째 얘가 0, 집어넣으면 확신의 마이너스 4네. 0,가. 그럼 어쩔 수 없다. 아까 요 0, 둘 다 근데 0, 마이너스 4네. 이건 뭐 별다른 케이스가 없고 근데 2, 집어넣으면 얼마야? 2m-4가 되겠지. 그래서 사다리 꼴넓이 구할 거야. 둘이 더하기 하는데 이 길이 얼마야? 그치? 좌표잖아. 이거는 y 좌표잖아.
보다시피 음수니까 양수로 부호 반대로 얘기해줘야 돼. 요 길이는 얼마야? 그치, 여기 다 마이너스 붙여야 돼. 그래서 두 길이의 합은 마이너스 2m이야. 알겠지? 윗변 더하기 아랫변에다가 곱하기 높이가 2겠지. 그 다음 나누기 2를 해야 돼. 이거 약분해서 계산해서 움직인 거리가 얼마가 돼야 된다고? 10이 돼야 되네. 그럼 보다시피 m값은 얼마야? 첫 번째 마이너스 5가 나와. 그러면 마이너스 5m이 마이너스일 때 가정했으니까 일단 맞네. 그 다음에 위에서 첫 번째 2가 요렇게 있으면 어때? 식이 이거랑 똑같다 이가? 그쵸. 모양이 똑같아서. 근데 계산해봤자 m이 얼마로 나왔드노? 마이너스로 나와서 아, 이 상황은 양수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네. 그래서 2가 요 있다 가정하는 거야. 요 절편보다 더 오른쪽에. 그러면 삼각형 넓이 두 개 합하면 되거든. 그러면 첫 번째 삼각형 요거 2분의 1 밑변 길이는 n분의 4지. 높이 얼마로 해야 돼? 플러스 4로 해야 돼. 그 다음 2분의 1 밑변 길이 뭐라 해야 돼? 2 빼기 n분의 4. 높이는 2, 집어넣으면 2n-4가 되지? 그치? 근데 요게 뭐랑 똑같아? 나 지금 미쳐가지고 이거 똑같이 보였네. 아니다, 나 지금 미쳤다. 아무튼 이게 얼마면 돼? 넓이가 10이면 되지. 그래서 두 번째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m이 나오는데 그게 얼마냐면요. 여기서 m이 8로 나와. 근데 큰일 난 게 지금 여기서 m이 안 나오는, 여기서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는데 오늘 밤새서 계산이 좀 이상한 것 같거든. 마이너스 4.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2m 해서 이거 플러스 4고 이거 마이너스 2m 플러스 4니까 이게 왜 마이너스 2m이야? 마이너스 2m 플러스 8. 마이너스 2m 플러스 8. 이게 10이니까 2m은 마이너스 2라서 마이너스 5가 아니라 마이너스 1이었겠네. 됐지, 쏘리. 그래서 이렇게 두 개 계산해주면 정답은 7이 나온다. 됐지? 이게 10번. 여기부터 벌써 만만치 않네, 솔직히. 해보니까. m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면 그림을 못 그리니까. 근데 그림을 못 그리는데 오해 풀지가 아니라 케이스 나눠서 풀어야지. 케이스 나눠서 풀어야지. 뭐 이런 거 내도 별말 못하잖아. 맞지? 어쩔 수 없어. 너희가 치게 될 시험의 난이도가 뭐 쉬울지 더러울지 예쁠지 뭐 극악할지 알게 뭐야. 진짜 복불복이야. 모든 시험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어야 돼. 어쩔 수가 없는 거지. 그 다음 11번. 11번 풀었어? 당은이는? 11번은 답지 보면 알겠지만 식으로 풀면 귀찮아. 그냥 답지 읽어보면 식으로 이제 푼 거 보일 거야. 근데 그래프로 풀면 좀 편안해. 써서 우리 등차수열 복습. 등차수열은 n에 대한 몇 차 함수야? 1차. 그치, 1차 함수잖아. 얘가 nd 어쩌고 저쩌고 잖아. 그치? 그래서 공차가 요 직선의 기울기를 담당하는 계수가 되겠지. n의 계수. 맞지? 그 다음에 또 다른 등차수열도 만약에 뭐 얘를 d1, 얘를 d2라고 하면 공차가 d2인 등차수열이야. 얘 또한 역시 이제 1차 함수잖아.
그래서 두 1차 함수의 공차가 만약에 다르다면 기울기가 서로 다른 1차 함수가 될 거야. 우리 이거 언제 처음 했냐면 더딥할 때 요 그림 기억나? 이거 등차 수열이라고. 왜 등차에서 등차를 더하거나 빼도 이 1차식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은 공차끼리 더하거나 빼서 다시 1차 함수가 될 거 아니야. D1, D2가 서로 다르다면.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바는 예를 들어 얘가 AN이고 뭐 얘가 공차가 다르면은 기울기가 서로 다르니까 언젠가 한 번은 만날 거야. 그래서 이게 X축, N축이고 여기가 1이면은 얘가 A1, 얘가 B1이잖아. 그러면 A1이랑 B1 빼면은 선이지. 맞지? 그 다음 N에 2 넣으면 이게 A2랑 B2랑 뺀 거잖아. 이런 식으로 선 이렇게 같은 간격으로 선 이렇게 나올 거야. 걔를 획 뒤집으면 사다리꼴 되겠지. 요 간격이 다 일정한 그거를 옛날에 얘기를 했거든. 이 그림 또한 그래서 출처는 등차 수열 그래프에서 나왔을 거야 라고 했었단 말이야. 이거는 그 원리를 활용하면 쉬운 문제인데 도대체 뭐가 쉽다는 건지 한번 보자. 11번에 공차가 정수여야 돼. 그 다음 자연수 m값은 3 이상이 되고 가조건 절대값 A1 빼기 B1은 5가 되고 나조건 n번째 항은 서로 같고 그 다음부터는 B가 항이 더 커야 된대. 봐봐. 어쨌거나 공차가 같으면은 서로 평행해서 만날 가능성이 없잖아.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만날 텐데 그게 바로 몇 번째 항? n번째 항이야. 3보다 큰 n번째 항에서 만난다라고 가정이 돼 있는 거야. 근데 n 플러스 1부터는 B가 더 위에 있어야 된대. 그러면 기울기 가파른 이놈이 BN씩 더 밑에 있는 게 AN. 그럼 첫 번째, 첫째 항은 더 왼쪽에 있겠지. 여기 M은 3 이상이니까. 그러면 어딘가 왼쪽에서 여기가 첫째 항이라고 가정을 해볼게. 1 넣은 거야. 그러면 A1이 더 위에 있고 교점 이전에는 B1이 더 아래쪽에 있을 거야. 그냥 그 길이가 5다로 해석을 해도 괜찮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다가 2를 넣으면 A2 빼기 B2가 나오고 3을 넣으면 A3 빼기 B3가 나오고 뭐 4를 넣으면 또 네 번째 항을 서로 뺀 거가 나오고 도대체 M이 얼만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뺀 것들끼리 요 막대기 그림이 또 나온다고. 이런 상황이야. 이때 시그마 AK랑 그 다음에 쭉 더해가지고 n번째 항까지 더해서 9가 된대. 이게 뭔 소리지? 이게 9가 된대. 이때 구하려는 건 B도 n번째까지 더해보시오 라고 돼 있네. 한번 볼까? 얘가 이걸 활용해야 돼.
공차가 정수면 각각 D1, D2가 정수면 A를 빼서 만든 요 하나의 1차식도 개수가 정수지 않겠냐? 그러면 요것도 나름 1차식이니까 이 막대기들도 등차 수열일 거란 말이야. 공차가 정수잖아. 그럼 O에서 출발해서 보다시피 점점 간격이 줄어들지? 점점 줄여야 돼. 근데 만나는 순간에는 차가 얼마야? 0인 거잖아. n번째는 요 간격이 0이어야 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 5에서 공차가 얼마라고 가정을 해볼까? 정수니까. 그러니까 줄어들어야 되니까 공차를 음수로 불러줘야 돼. 이 내가 말하는 D는 D1, D2 뺀 공차를 말하는 거라고 할게. 그러면 사실 답이 1이라서 내가 안 되는 이 예를 들어줄게. 2씩 줄여 나가보자. 그러면 2씩 줄이면은 3, 1, 마이너스 1이라서 0이란 항이 나올 수가 없어. n번째에는 0이란 항이 나와야 되거든. 탈락. 만약에 3이라면 5, 2, 봐. 또 건너뛰지. 안 돼. 그러면 왜 해야 돼? 5를 빼. 그치. 5를 빼면은 0. 이건 뭐가 문제냐면 이게 첫 번째 항이잖아. 이건 두 번째 항이지? 두 번째만에 이게 되면 여기 조건에 안 되지. 그래서 탈락. 이제 D는 얼마밖에 없어? 0밖에 없어. 1밖에 없어. 1밖에. 그래서 5, 4, 3, 2, 1, 0 요 놈이 n번째야. n번째. 여섯 번째가 m이겠지? 그지? m은 6이어야 돼. 그래서 다시 볼게. 어딘가에 x축, n축이 있고 A부터 6개를 더하면 9라잖아. 그러면 그놈은 첫 번째 막대기, 두 번째 막대기, 세 번째, 네 번째, 한 칸 모자란데?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 막대기들의 합이 9여야 하는데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뭐라고? B잖아, B. B는 뭐야? 첫 번째 막대기, 두 번째 막대기, 세 번째 막대기, 네 번째 막대기, 다섯 번째 막대기, 여섯 번째 막대기가 돼. 그림을 잘 째려봐.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저거 빼면 되죠. 어떻게 빼? A1 마이너스 2원 뺀 거에 A1 응? 저 막대기 길이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그치. 요거 이해돼? 요거 이해됩니까? 여기 모르잖아. 여기 모른다잖아. 어쩔 거야. AM 빼기 마이너스 AM 빼기 BN의 막대기 길이 값이 나와 있죠. 어디에? 저거 5, 4, 4.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다시. 이거 뭐야, 지금? 이 수열이잖아. 뺀 거. 맞지? 그래서 첫째 항이 5, 둘째 항이 4, 셋째 항이 3, 넷째 항이 2, 다섯째 항이 1, 여섯 번째 항이 0이거든? 근데 우리 A는
긴 막대기잖아. 그게 9였다고. B는 이만큼 빼야 초록색 막대기가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전체 합에서 뭘 빼라고? 빨간색 합한 거에서 뭘 빼라고? 첫 번째 긴 초록 요 막대기 A1, B1 요 막대기 길이 있잖아. 4, 3, 2, 1, 0 요거 빼시라고. 이걸 싹싹싹싹 제거하면은 지워보자. 제거하면은 일단 여기 9가 의미하는 바는 알겠지? 빨간색 막대기 A끼리 다 합친 거 맞지? 거기서 5, 4, 3, 2, 1, 0 5, 4, 3, 2, 1, 0을 싹 뺄게. 그러니까 지워버릴게. 그럼 어때? 초록색 B들의 합만 남잖아. 그런 이치야. 이해가? 그래서 5, 4, 3, 2, 1 더하면 얼마야? 이걸 진짜 더하고 있으면 안 돼서 이제는 좀 익숙해져라. 중앙 곱하기 개수 1초 만에 안 나와? 15잖아. 그래서 9 빼기 15 하면 마이너스 6이 정답이겠네. 사실 여기 적힌 거는 머릿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과정이겠지. 그치? 그래서 그림을 정확히 파악하면은 식이 더럽지도 않고 명쾌하게 나와. 근데 조금 약간 뭔가 경시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치? 얘가 와 4차 함수인데 y는 2분의 1이랑 접하고 경 만나는 거 2개. 근데 이 접점이 하필이면 무슨 점? 원점 0,0이 되게. 이렇게 생겼는데 이때 만나는 부분의 넓이를 S1, S2라고 했을 때 이 넓이가 서로 똑같다. OAB에서 AB의 길이가 루트 5래. 여기가. F1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봐야 할 시각. 사실 기발한 건 아닌데 우리 많이 했었어. 정은이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 2분의 1이야. 그러면 이 아이의 점 2점을 기준으로 가로분의 세로는 무조건 몇 대 몇? 2대 1, 1대 2 그런 것들만 나와야 돼. 지금 아는 게 생뚱맞게 루트 5잖아. 그래서 AB 점구에서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써야지 하면 오산이야. 그럼 안 돼. 그거 아니야. 보자마자 AB 2점 가지고 가로, 세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주시면 얘가 2대 1인데 우리 이미 피타고라스 2랑 1 가지고 써봐. 빗변 길이 얼마여야 돼? 루트 5. 그걸로 세팅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2, 여기가 1이라는 뜻으로 써먹으란 소리야. 즉 중근은 0, 강근은 뭔진 모르겠지만 가로 길이 차가 얼마인? 2가 나는. 알겠어? 그리고 원래가 두 곡선 또는 두 그래프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하나는 위에 있고 하나는 밑에 있으면 무슨 개념을 이용하는 거야? 만약에 그냥 X축이랑 이루는 넓이였다. 여기가 A, B, C야. 그럼 어디서 어디까지 더해야 돼? A부터 C까지 그냥 정적분하면은 하나는 플러스 넓이, 하나는 마이너스 넓이 서로 절대값 같고 부호만 반대일 때니까 얼마? 0이어야 하잖아. 비스듬해도 똑같잖아. 이 개념 쓰는 거잖아. 따라서 기준을 여기를 알파로 잡자. 그리고 여기를 알파 빼기 2로 잡아. 간격이 2 차이 나니까. 그러면 인테그랄
어디서 어디까지? 0부터 알파까지. 대신 x축과 넓이가 아니라 fx와 2분의 1x잖아. 그걸 빼서 정적분한 게 얼마라고? 0이라고. 즉 빼기 함수 이용하란 소리야. 빼기 함수. 우리가 늘 강조했었던 빼기 함수 이용하시오라는 그런 말이고, 그러면 지금 빼기 함수는 둘이 만나는 점을 기준으로 인수분해하면 되잖아. 무슨 근? 중근. 강근? 강근. 합쳐서 4차 나오네. 다 구했네, C까지. 그래서 fx에서 2분의 1을 빼기한 함수가 최고차 한계수 얼마라고 나와 있지? 1이라고 나와 있어. 그럼 필요 없고 중근 x제곱, 그 다음에 x에서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라고 해야 근이 알파 마이너스 2로 나오네. x 마이너스 알파. 요 빼기 함수 식에 요걸 집어넣으면 되네. 요거를 탁 집어넣으면 전개한 다음에 적분해서 0 때리면 되겠지. 정말 그냥 하면 돼. 그냥 하면은 내가 진짜 해봤거든. 욕하면서. 물론 다른 방법 있어. 그거 가르쳐 줄 거야. 이거를 인테그랄 0부터 알파까지 이거 전개해보면 x 4제곱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2의 x 세제곱에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에 플러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x제곱 dx 해서 정적분 때리면 돼. 정적분 때리면 뭐라고 나오냐면 5분의 1 알파 5제곱. 요 적분해서 바로 알파 집어넣으면 되잖아. 이것도 적분해서 알파 집어넣으면 여기선 동류항 좀 생기는데요. 2분의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에 알파 4제곱 순차적으로 내림차순했거든.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에 알파 세제곱이 0 요렇게 나와. 양변에 알파 몇 개 나눌 수 있어? 3개 나눌 수 있지. 알파 3개, 3개는 날려주시고 또 알파 1개 더 날릴 수 있지. 알파 하나, 알파 하나, 알파 하나 요렇게 날리면 1차식밖에 안 나와. 그래서 나름 괜찮아. 또 인내심을 갖고 전개 요 정도만 하면 돼. 그럼 나름 예쁘게 나오거든. 그래서 알파 구해보면은 5라고 나와. 그래서 요 식이 x제곱에 그러면 5랑 2 빼면은 3이겠지. 요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뭘 구하는 거야? f1 값을 구하라니까 양변에 1을 대입해 주시면 마이너스 2분의 1은 여기 1 대입하면은 1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1 빼기 5니까 마이너스 4. 그러면 얘가 8이잖아. 2분의 1을 여기서 다시 더하기 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답은 5번 2분의 17 체크해주면 됩니다. 전개할 때만 좀 빡쳐도 하세요. 이게 첫 번째 풀이. 두 번째 풀이는 사전지식이 좀 필요하기는 해. 이렇게 생긴 모양은 적분을 할 때 내가 공식 가르쳐 준 적이 없잖아. 그지? 3차는 조정 공식이 있긴 하지만 그거 말고. 맞지? 그래서 저 4차 함수도 공식이 있긴 있거든. 우리 배운 게 6분의 공식은 몇 차 거야? 2차. 12분의 거는 3차 거잖아.
근데 이유가 사실 있어. 이유라기보다는 약간 규칙성이 있거든. 봐봐. 이게 2차에서 ax제곱 어쩌고일 때 두근이 알파랑 베타면 여기 이루는 넓이는 우리 원래 알고 있는 게 6분의 절대값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 3차 함수에서는 대신에 어떻게 만나야 돼? 중근이어야 돼, 하나는. 그래서 뭐 어느 쪽이 알파든 상관은 없는데 하나는 반드시 중근이어야 되거든. 그때 12분의 절대값 a의 두근 차에 몇 제곱이었지? 4제곱. 하나만 뭐 약간 좀 대답이 3, 4제곱 한 거 아니야? 약간 좀 불확실했는데 얼버무리지 말고. 이게 봐봐. 2차잖아. 2 곱하기 3. 얘는 3차잖아. 3 곱하기 4거든. 그럼 4차는 뭐 곱하기 뭐 분의 게? 4 곱하기 5분의 몇 제곱? 5제곱이야. 근데 대신에 무슨 근이어야 된다고? 중근. 그러면 4차 함수에서 우리 왜 3대1 존재한다는 그거 있잖아. 요거 3중근 있는 요 놈 있지? 요 놈이 알파 베타일 때 요거 필기 이제 해놓자. 이거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모의고사 대비하는 심화 과정인데 원래 옵저브까지는 요까지 하고 요거는 뭐 재석이라는 거기서 하는 거긴 한데 모르면 좀 손해거든? 요것도 필기해두자. 얘는 그러면 4 곱하기 사실 20분의 했는데 6분의 12분의 20분의면 좀 헷갈려서 잘 안 외워져. 6분의랑 12분의 두 개만 있으면 좀 괜찮은데. 그래서 원래 다 이유가 있는 거니까 여기서부터는 좀 외울 수 있겠지. 그래서 4차니까 4, 5분의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요 큰 숫자를 위에 올리면 된다고. 5제곱을. 그리고 하나만 더 있어. 4차 중에 이 모양 말고 또 특수한 상황 뭐 있어? 쌍중근. 두 극소값이 서로 같을 때. 얘가 얘가 희한하게 그 다음 단계야. 5, 6. 얘만 조금 규칙성에 어떻게 보면 벗어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왜냐하면 얘는 그 다음 중근이니까 중근이 더블로 된 거는 얘가 유일하잖아. 4차밖에 없잖아. 나머지 다 혼자 중근이 아예 없거나 중근이 한 번 생기거나 아니면 3중근이거나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게 더블 중근이잖아. 그지? 근데 차수는 4차 똑같잖아. 그래서 5제곱이야 얘는. 요거는 외워두면 좋긴. 얘는 요 넓이를 의미하면 돼. 요것 좀 필기해두세요. 필기해. 외워. 필기 안 하면 또 날라가지. 응? 지금 해놔. 지금 뭘 또 집에 가서 해. 언제 또 책 펴가지고 하려고. 복습 안 할 거잖아. 니네 뭐 해설 강의 올려주면 조회수 올라가질 않더만. 정록이 혼자 보고. 그래서 지금 뭔 짓이냐면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이거 적분이 귀찮아서 한 짓이란 말이야. 여기서 요거 전개하기 귀찮아서 나온 일이잖아.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x 빼기 알파 마이너스 1을 제일 먼저 적고 그 다음에
x제곱 x 마이너스 알파라고 할게. 이렇게 분해를 좀 할게. 그래서 얘도 두 개로 나눠보는 거야. 얘를 하나로 봐, 하나로. 그래서 요 식에다가 얘를 한 번, 두 번 분배한다는 느낌으로 전개를 해볼게. 요것도 요령이거든. 그러면 첫 번째 x만 요 항에다가 곱하면 x 세제곱이랑 x 마이너스 알파지. 그 다음 마이너스 중간에 있고 적분은 요 범위 똑같이 해서 식 따로따로 더하기 빼기 분해하는 건 상관없잖아.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2랑 알파 마이너스 2는 앞에 적으면 되겠지. 상수니까. 나머지 부분이랑 요렇게 전개를 시켜주면 돼. 자, 요거 몇 차식이야? 4차이면서 무슨 근? 몇 중근? 요 케이스야. 얘 몇 차식이야? 3차식이야. 야 혼자 중근 요 식이야. 한번 해보자. 그러면 아까 요 모양 오늘 배운 거 몇 분의야? 4 곱하기 5분의. 최고차항 개수는 그냥 1. 두근의 차 알파지. 이거의 몇 제곱? 5제곱. 빼기 상수 알파 마이너스는 가만히 놔두고. 자, 3차 인마는 몇 분의였어? 3 곱하기 4분의. 그 다음 최고차항 개수 여기 이미 적어서 그냥 1이라고 할게. 그 다음에 알파 마이너스 0에 얘도 몇 제곱? 4제곱이 되겠지. 그게 결과가 적분 결과가 얼마였다고? 0이었다고. 0이었다고. 양변 뭘로 나눌까? 일단 4분의 동시에 날릴 수 있고 알파에 4제곱으로 날릴 수가 있네. 그리고 나서 양변에 15를 곱하면 3, 5, 15니까 3알파 마이너스 5배에 알파 마이너스 2가 0이어야 하고 전개해 주시면 2알파가 10이라서 알파 얼마? 5라고 예쁘게 나오잖아. 저거 할래? 이거 할래? 전 손이 불편할래요. 이거 해야죠. 이거 해야지. 아니 이거를 처음에는 내가 저런 생각을 어떻게 하면 평생 못하고 이 공식은 외워라 하면 외울 수 있잖아. 조금 규칙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기 나오는 인수가 하필이면 얘인 거야. 0부터 알파까지 적분해야 되는 대상인 거야. 그래서 알파가 0이랑 알파가 계속 근이 되게 만들어 줄 수가 있어. 아닌 인수가 있잖아. 아닌 인수. 얘를 쪼개면 돼. 알겠지? 아 진짜 집에 가서 복습할 때 한 번만 해봐. 한 번만. 한 3번 해야 되거든. 한 번 뻥이긴 한데 그게 이제 한 번만에 잘 학습은 안 되지만 이걸 이제 활용하는 방안이야. 더러운 계산 하지 말라 이거야. 이게 왜 문제냐면 나 이거 처음에 풀다 5 안 나왔어. 뭐 7인가 뭐 이상한 거 나와가지고 왜 그렇겠노? 당연히 이거 계산 실수 개 많잖아. 그래서 내가 틀리게 푼 줄 알았어. 계산이 아니라 개념이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계산에서 실수 많은 게 적분단원이니. 자, 13번 혹시 3월 모의고사 이번에 친 거 떠올랐던 분 혹시 계셔? 무슨 문제였냐면 그때는 이런 유형은 아니었는데 1대1 대응이 되도록 만드는 지수함수, 로그함수 선택해서 짜맞추는 문항. 기억은 어렴풋이나 1대1 대응으로 짜맞추는 거. 그러니까 y값이 하나씩만 존재하도록 지수함수 왼쪽에 뭐 로그함수 오른쪽에 짜맞추는 문제 있었을 거야. 그거랑 경향이 비슷해. 이렇게.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 13번.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도 나름 많이 풀어보면 분류가 되거든. 너희 더 많이 풀어야 돼. 아직 요게 보면서 산모가 안 떠올랐단 말은 덜 풀었단 얘기야. 문항수를. 그냥 어려운 문제는 얘는 어려운 문제로 분류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어려운 걸 많이 풀어보면 아 이것도 비슷하네 비슷하네 뭐 이렇게 분류가 되는 그런 날이 1, 2등급의 이제 아이들이 되어 있겠지. 자, 두 상수 A, B에 대하여 B는 양수여야 하고 함수 fx를 왼쪽 오른쪽 나누는데 A보다 작거나 같으면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증가함수. A보다 클 때는 감소함수.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K의 최대값이 4B 플러스 3일 때 A 플러스 B를 구하여라. 이게 약간 수투처럼 나와 있어. 무슨 소리냐? A를 기준으로 증가함수 하나랑 감소함수 하나가 나왔는데 위에 거 A, 얼마지나? 그냥 집어넣으면 되지. 계산 안 돼. 그 다음 밑에 거는 A, 얼마? 이게 사실 지나는 점은 아니지만 뭐 우극한 값이겠지. A에서의. 서로 일치해? 두 I 값이? 일치 안 해? 모르죠. 그러니까 모른다가 답이야. 왜 우리 연속, 불연속, 미분가능 문제 풀 때도 경우함수로 나눠 놓은 케이스에서 막 곱하기 연속 0 해주고 싶지만 연속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당연히 연속일 때랑 연속이 아닐 때로 나눠서 풀었잖아. 약간 수트처럼 나온 거야. 문제 자체는 좋아요. 그래서 첫 번째, 연속일 때, 즉 x는 a를 기준으로 왼쪽은 증가함수, 오른쪽은 감소함수로 뭐 요렇게 대충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얘네들 역할이 뭐야? 점근선이야. y는 b랑 y는 3b야. 그럼 좀 지금은 잘못 그렸어. b가 양수라는 조건을 이때 사용하는 거야. b가 크나 3b가 크나 그러면 3b가 훨씬 크단 말이야. 그래서 다시 가로축을 얘를 y는 b라고 하고 얘를 3b라고 할게. 그러면 감소함수가 연속해서 내려올 때 요걸 뚫고 지나갈 수는 없어. 요렇게 생긴 게 fx다 라고 첫 번째 시작부터 하면 돼. 이때 이제 네모칸 읽어보자. t가 b보다는 큰 어떤 놈인데 y는 fx 그래프와 y는 t 상수함수 가로축을 그었을 때 교점의 개수가 무조건 몇 개여야 된다? 한 개만 나와야 된대. 그리고 그렇게 되는 t의 최대값 있잖아. 그 b가 요 t라는 값의 범위가 지금 b보다는 크고 k라는 놈보다는 작다라고 돼 있는데 이 k의 최대값이 얼마여야 된대? 문제에서 4b 플러스 뭐시기여야 된대. 그러면 이 k 값이 3b보다는 확실히 더 위에 있어야 돼. 이해돼? 아무튼 그 사이에 상수함수 끄었을 땐 무조건 교점이 몇 개가 된다고? 결론? 한 개만 나와야 돼. 이거 되나? 안 되죠. 여기 끄면 무조건 2개지. 이런 게 생기면 안 돼. 4b 플러스 b가 확실한 거는 뭐 이쯤에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얘보다는 아무튼 위에 그려는 놔야 되니까. 그래서 저렇게 2개 만나는 가로선이 생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연속 아니야. 그리고 내가 캤잖아. 기출문제 이제 시험 상황에서 이건 해설하니까 내가 안 되는 케이스부터 했는데 너희가 출제 잘하면 그래도 13번이야. 주관식 나오기 전에 좀 준킬러에 속하는 번호잖아? 연속 내주겠어? 불연속 내주겠어? 만약에 이게 모두구와 시효였으면은 둘 다 진짜 해보는 거 맞을 거야. 근데 그냥 답은 하나일 거 아니야. A 플러스 B의 값은 한 가지 케이스지. 그러면 불연속부터 당연히 갔었어야 돼. 알겠지? 자, 두 번째 보자.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 1대1 대응 만들어주는 문제랑 비슷하다고 했던 이유가 y값이 이렇게 2번 나오면 안 되는 문제인 거야. 그렇게 되도록 짜맞춰라 이 말이야. 그때 왜
3월 모의고사 기억이 날런지는 모르겠지만 기억 지금 안 나지? 3월 모의고사 몇 번이더라? 잠깐만, 내한테 있지 싶은데. 이번 3월 모의고사 너희 친 거. 이거다. 15번이거든? 15번? 객관식 제일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이게 좀 난이도가 객관식 제일 어려운 문제 15번 정도잖아. 지금 13번밖에 안 되는 거야. 어려운 게 맞기는 맞아. 이거랑 비슷해. 지금 파일 있나 모르겠네. 거기서 1대1 대응으로 만들어 줬어야 됐거든. 대신에 얘는 15번답게 왼쪽은 지수함수, 오른쪽은 로그함수로. 근데 연속으로 하면 그게 안 나왔었고, 불연속으로 요리조리 짜맞춰서 점근선을 적당히 이용해가지고 y값이 딱 한 번씩만 나오도록 범위를 작성을 했어야 돼, 그때는. 지금은 점근선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비슷한 유형이야. 그래서 요거 풀고 나서는 산모를 15번을 한 번 더 보는 게 좋아. 만약에 기억 안 나잖아? 강의 올려줬잖아. 그러니까 그거 15번이라도 선택해서 보세요. 원래 모의고사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한 회 안에 말고 이전에 풀었던 거 비슷한 거 나오면 꼭 체크했다가 같이 풀어. 그럼 효과가 2배, 3배거든. 자, 아무튼 이거는 안 돼. 이제 불연속. 그러면 끊겼단 소린데 x는 a에서 b 그려주고 3b도 그려주고. 그러면 왼쪽은 증가함수이고 오른쪽은 감소함수인데 이렇게 증가해서 가는데 너희 y값이 불연속인 건 아는데 누가 더 큰지 아나? 모르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기준이 없고 물론 b보다는 3b가 더 큰데 하필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a라서 누가 더 큰지 모르는 상황이야. 그래서 첫 번째 증가함수에서 끊기는 부분의 y값이 훨씬 크다라고 가정을 해볼게. 아, 물론 y는 b가 점근선이니 얘를 뚫고 가지는 못해. 이렇게 이게 왼쪽 부분. 오른쪽 감소함수 부분은 더 불연속점이 작은 데서 출발해서 y는 3b. 아, 그러면 더 작은 데면은 그래도 이렇게 갈 순 없으니까 조금만 작아야겠네. 이렇게. 이거 되나? 아까랑 똑같은 상황 아니야? 3b보다 큰 4b 플러스 8이 여기 어딘가에 있을 테니까 y값이 2개가 나오는 지점이 무조건 생기게 되잖아. 안 돼, 이거. 답은 사실 정해져 있어. 불연속은 불연속인데 y값이 하나만 나오려면 불연속 지점이 더 낮아야 돼. 이렇게 하면서 봐봐. 얘가 그러면 끊긴 점이 더 낮다라고 해볼게. 그 다음에 요 내려오는 지점이 3b니까 이렇게 돼야 돼. 이거 되나? 되죠. 안 돼. 4b 플러스 8이 여기 있다고 쳐도 네모박스 봐봐. 그 사이에 있는 모든 t에 대해서 무조건 한 점이어야 되거든. 어디가 안 돼, 이 경우에는. 요 사이 뻥 빈 부분이 교점이 안 생기는 거야. 왜냐하면 얘는 점근선 밑으로 뚫고 내려갈 수는 없는데 이 지점을 기준으로는 더 이상 이 사이에는 y값이 존재하는 데가 없거든. 여기서 빵개가 돼버려서 b부터 요 4b 플러스 8 사이에는 무조건 한 개 여기까지는 좋은데 안 된다고.
그럼 되게 하려면 이 점을 어디로 옮겨줄까? 3B로 샥. 점근선 3B도 사실 야는 평생 못 가잖아. 근데 무조건 돼야 된다니까? 4B 플러스 8보다 작은 것도 3B거든? 그러면 요 지점을 얘가 메꿔서 갖고 가야 되는 거야. 진짜 비슷하지? 그때도 그랬거든. 그래서 요 증가함수 끊긴 점이 3B를 갖고 가야 돼. 그럼 첫 번째, 이게 요거였잖아. A, 얘가 뭐라고? 3B여야 한다고. 그러면 2의 A 플러스 세제곱은 2B다. 요렇게 되고 2로 양변을 나누면 요렇게 되네. 됐지? 이게 첫 번째 식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수 K의 최대값이 4B 플러스 8이 돼야 되는데 언제까지 계속 한 개야 그러면? A 여기까지지. 그니까 K에 등호가 없지. 여기까지. 그 밑으로는 다 한 개. 여기서부터만 빵개인데 어차피 등호가 없으니까 K가 4B 플러스 8이어도 상관없지? 그러니까 여기가 4B 플러스 8이었단 소리인데 이게 얘 시작점이었잖아. 요마가 4B 플러스 8이었단 소리야. 그래서 2에 마이너스 A 플러스 5 플러스 3B가 4B 플러스 8이니까 B 이쪽으로 넘겨주면 플러스 B지? 이렇게. 그럼 둘이 이제 뭐 해야 돼? 연립해야 돼. 그래서 B는으로 바꿀 거야. 8을 넘어가면은 얘네 둘이 같다라고 하면 되잖아. 2의 A 플러스 2제곱이랑 2의 마이너스 A 플러스 5제곱 빼기 8이 서로 B라서 같은 거야. 이제 어떻게 풀까? (2의 a제곱을) t로 치환하는 거야. 근데 그 전에 2의 제곱이 다 곱해져 있지. 4가. 약분하고 시작하자. 2의 a제곱은 2의 제곱만 빼주면은 세제곱 남네. 4로 약분하면은 2가 되겠네. 그지? 그래서 2의 제곱을 t로 치환하면 뭐 생겨? 범위 0보다 커야지 지수니까. 그래서 t 요거는 8 나누기 t 마이너스 2잖아. t에 대해서 양변에 t 한번 곱하면 2차 방정식 생길 거야. 그래서 인수분해 시켜주면은 t는 얼마가 답이야? t가 2a였거든. 요게 2가 되려면 a 얼마야? 1이야. a 1 넣어봐. b 얼마야? 8이라서 문제에서 a 플러스 b는 9. 1번 골라주면 됩니다. 최고차 함계수가 1인 3차 함수이고요. 실수 t에 대하여 t 위에서의 접선의 y절편을 g라고 했을 때 절대값 f랑 똑같은 k라는 지점에서 y절편 절대값을 더한 게 0이야. 요거는 근데 중딩이 때 했던 거야. 어떤 놈의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이 0이란 말은 각각 얼마일 때밖에 없어. 0일 때밖에 없어. 그치? 그리고 g는 특히 무슨 절편이라고? y절편. y절편이 0이어야 돼. 뭔 소리야? y절편은 x가 얼마인 상황이야? 이거 0,0이란 소리야. 이해되나? 즉, g는 어떻게 해서 나온 선이야? 문제 읽어보면 접선에서, 맞지? t,에서 접선을 그어서 그놈의 y값. 그게 하필이면 무슨 점이다? 원점이다. 그런 소리야. 얘가 원점 지나야 하고. 그러면 f가 어떻게 생겼을까? 근데 하나 더. 이걸 만족시키는 k는 몇 개다? 2개.
근데 이미 이거는 몇 콤마 몇인 걸 알아. 0,0인 거는 알고 있어. 그러면 여기서 0 하나잖아, K가. K가 0은 하나가 되잖아? 3차 함수가 0돼. 이것도 능령이어야 된다니까. 둘 다 빵빵이어야 되잖아. 3차 함수는 근이 최대 몇 개야? 3개 나오는데 이미 1개 썼어. 그러면 서로 또 다른 2개 가지면 되나? 3개는 당연히 말도 안 되고.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야 돼? 하나에서 중건. 얘가 i의 또 다른 강근 하나만씩 가지거나, 근데 그걸 문제로 내겠나? 문제는 보통 뭐 할 때를 낸다고? 접할 때를 낼 거야. 그래서 F가 요렇게 될 때, 접할 때. 그래서 강근, 중근 가질 때, 또는 중근, 강근 가질 때. 중근, 강근 가질 때로 나눠서 풀 건데, 여기서 나오는 두 근이 얘랑 겹쳐야지. 그럼 둘 중에 하나는 뭐다? 0이어야 돼. 그럼 첫 번째, 강근을 0이라고 해볼게. XY축, 여기가 원점 지난다라고 이미 했잖아. 여기가 0이야. 나머지 강근은 알파라고 해볼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0,0에서 접선을 끄어. y절편 얼마야? 0인 거야. 여기 y절편이잖아. 알파, 0에서도 접선을 끄어. y절편 얼마야? 0이야. 딱 맞아 떨어지지? 다시 두 번째 상황. 이번에는 중근, 강근 중에 만약에 여기가 중근이 0이면, 왜냐하면 강근에서 접선을 끄어. y절편 0이가? 그게 안 돼. 그럼 얘도 어쩔 수 없이 강근에서 원점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원점이어야 되고 중근이 다시 강근일 수밖에 없어. 그래야 원점에서 접선 그었을 때 y절편이 원점 자기 자신, 알파에서 다시 한번 접선 그었을 때 y절편이 0,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 그래서 첫 번째 건 두 번째 건 식은 똑같겠다. 중근 알파 하나 가지고 0을 나머지 근으로 가져서 fx 뭐라 하면 돼? 요렇게 잡으면 되잖아.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줘야겠지. 접선의 방정식은 몇 컴마 몇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야? 진짜? 문제 봐봐. 문제에서 t 컴마잖아. y는 t 컴마에서 접선의 방정식이니 기울기는 f 프라임 t가 되고, 그 다음 x 마이너스 t에다가 플러스 ft가 되겠지. 그때의 무슨 절편? y절편을 0, 집어넣고 남는 y값을 gt라고 정의한대. 그러면 gt식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면 사실 f't는 빼고 ft는 한 번 더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어. 그래서 문제에서 힌트가 뭘로 나왔냐면 1을 집어넣어서 f는 4배하고 g는 2배해서 플러스하면 마이너스 1이 된단다. 한번 해보자. 그러면 여기다가 1 집어넣어. 그러면 g1은 마이너스 f'1에다가 f1인 거잖아. 이거를 2배해서 쳐넣는 거야. 그래서 양변에 2로 못 나누구나. 6f1이랑 마이너스 2배의 f'1이 마이너스 1이었어야 하네. 그러면 f에 1 집어넣으면 알파로만 남고, 그 다음에 여기는 f'1은 미분 한번 해야겠지. 근데 이거 미분하면은 곱하기 미분법을 하거나 아니면 전개해서 미분을 하잖아.
F'1은 근을 알 수 없나? 그게 이제 두 번째 솔루션이에요. 그건 나중에 할게. 그건 솔루션 2 때 할게. 그래서 그냥 무지성으로 미분하는 거야.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2 내려오고 요렇게. 이걸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6배에 1 넣고 마이너스 2배에 여기다가 F'1 넣고, 그럼 이거는 X-알파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X-알파 플러스 2X라서 3X-알파로 인수가 되겠지. 맞나? 그래서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네. 이거 전개하면 몇 차 방정식? 알파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면서 요거 전개해놨거든? 약분하고 다 하면 이렇게 나와. 그래서 2알파 마이너스 1의 완전제곱식이 돼서 알파 값은 2분의 1이라고 나옵니다. 요걸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네. 구하려는 거 뭐야? F4가 되겠지. F4는 4 곱하기 4 빼기 2분의 1의 완전제곱식이라서 요까지 하면 2분의 7이고 제곱하면 4분의 49지. 그래서 4를 곱하라고 했네. 얼마? 그냥 49가 정답이겠다. 정답은 2번. 근데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냐면, 정은아, 이거 몇 대 몇이야? 이제 알잖아. 몇 대 몇이야? 그래, 그거 좀 이용하자고. 왜냐하면 얘가 2대 1이면 여기를 길이를 K, 2K로 잡으면 요 지점은 좌표가 뭐 음수면은 마이너스겠지만 아무튼 K, 여기를 3K로 잡아도 되지 않냐고. 근을, 중근을 3K가 되는 지점으로 잡아도 되지 않냐고. 그러면 미분했을 때 진짜 미분을 하지 말고 중근, 강근으로 fx식을 잡을 때도 알파 자리에 3K를 그냥 집어넣어 버리고, 미분을 한 것도 프라임 값이 0인 거는 얘랑 얘에서 프라임 값이 0이겠지. 두 근이 뭐여야 돼? 3K랑 K겠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F'X는? 최고차항 개수는 대신 얼마야? 미분했는 거니까 3X제곱으로 내려오겠지. 그리고 나서 3K랑 K에서 두 근을 갖는다로 2차 함수가 프라임 값이 0이다로 계산을 해주면 여기다가 1을 집어넣어 보는 거야. 그러면 미분 진짜로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잖아. 그래서 요따가 1 집어넣으면 얼마야? 1-2K의 전체 제곱. 3K. 왜 2K가 됐냐? 지금 제정신 아니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요 아까 원래식이 요거였지? 얘한테는 6을 곱해야 되고, 두 번째, 요 식에는 마이너스 2배를 해야 되고 F'1을 해야 돼. 1 집어넣어야 돼. 그게 마이너스 1이어야 돼서 6도 심지어 못 날리네. 그래서 9, 6에 54 마이너스 6, 6에 36K 플러스 6에다가 그 다음 요거 전개를 해야 돼. 1 마이너스 K에다가 마이너스 3K에다 플러스 3K 제곱 1 마이너스 4K 플러스 3K 제곱에다 마이너스 6을 다 곱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38. 아 진짜 이 식 제일 싫네. 그래서 몇 K 제곱이야 이거? 빼면 36. 얘는 마이너스 12. 그 다음 6은 날라가고 넘어가면 플러스 1이잖아. 그래서 6K 마이너스 1의 완전제곱식이지. 그럼 K가 6분의 1이네. 똑같이 나오지. 요 계산 정도는 해야 돼. 2차 방정식까지는.
근데 15번이 조금 쉬어가는 타임일걸 오히려. 그쵸. 수열이잖아. 수열은 어려워봤자야 노가다라서. 그리고 우리 이거 몇 번 연습했어. 내가 제목 붙일 건데 뭐라고 붙일 것 같아? 역영상. 아니 그 말은 안 썼어. 좀 비슷해. 역추적. 그쵸. 왜? 나온 건 네 번째, 다섯 번째 항에 대한 정보인데 누굴 추적하래? 몇 번째 항? A1으로 거꾸로 추적해가라. 요거 몇 번 해봤잖아. 그지? 이제 경험이 있으면 추억이 있으면 복습해서 본인 걸로 제발 만들라고. 그럼 내가 뭔 소리 하겠어? 3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역추적 문제, 그 다음 우리 산모 데뷔한다고 지지난 산모 거 풀었던 거 역추적 문제 있었잖아. 같이 세 문항 동시에 복습해. 이제 연휴 동안 그거 하는 거야. 그래야 혹시 이번 시험에서 또 역추적 나오면 스스로 맞추지. 이제 해설 없이도 스스로 맞춰야 돼. 그리고 내 기억으로는 그때 언제적 산모였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인지 올해 건지 모르겠지만 9번째 항에서 A1으로 추적하는 거였지 싶은데 그거보단 훨씬 쉽잖아. 4, 5번째에서 A1 가는 거는 몇 칸 없잖아. 이게 훨씬 노가다 하긴 편할 거야. 자, 일단은 첫째 항이 자연수라고 나왔어. 15번. 아무튼 자연수니까 0보다는 커야겠지? 걔를 가지고 그 다음 항을 만들 건데 3의 배수이면은 3으로 나눠주거나 아니면 제곱하고 5를 더한 다음에 3으로 다시 나눠. 얘가 3의 배수 아니면 그 이외 아닐 경우 요렇게. 근데 생각해봐. 부호가 그러면 첫 번째 항이 자연수로부터 출발을 해서 나누기 3을 하거나 제곱하고 더하기해서 플러스 5로 나눠 3으로 나눠 음수가 나올 수가 있어? 그러면 이 수열 A에는 뭔 수열인지 모르겠지만 모든 부호가 다 양수는 돼야 돼. AN이란 놈은 전체적인 부호는 양수라고. 그래서 케이스 분류할 때 음수 나오면 다 제거해주면 돼. 그러면 힌트로 나온 게 A4랑 A5잖아. 얘가 5가 돼야 되거든. 일단은 아직은 역추적 아니야. 4에서 5로 가는 정방향이야, 이거는. 그러면 5번째 항이라는 거는 요 케이스 타고 3분의로 가거나 요 케이스 타고 제곱하는 걸로 가겠지? 그럼 첫 번째 케이스 A4가 뭐의 배수일 때? 3의 배수일 때. A5 대신에는 뭐 적는다고? 3분의 A4. 그럼 좌변은 3분의 4A4잖아. 그럼 A4는 얼마야? 4분의 15가 3의 배수야? 모순이네? 이 경우는 없어. 그래서 두 번째, A4가 이제 그 이외 배수가 아닐 경우. 그럼 몇 번째 거 타고 가? 밑에 거 타고 가. 그래서 A4 더하기 A5 대신에 A4의 제곱 더하기 5 나누기 3이 5다라고 2차 방정식을 하나 풀어줄 거야. 양변에 3을 곱하시고 2차 방정식 인수분해해서 풀어야겠네. 그럼 뭐 곱하기 뭐야? 2, 5 플러스 5 마이너스 2. 그럼 A4는 플러스 2이거나 마이너스 5가 나오는데 볼 것도 없이 마이너스 5는 안 돼. 왜? 모든 A에는 양수라고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A4부터 A1을 역추적해가는 거야. 안 어렵잖아, 그러면. 그치? 요 정도는 하잖아. 요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이제 역추적식을 만들어주자. AN으로 고칠게.
그럼 양변에 뭐 곱해? 3 곱해. 3am 플러스 1. 얘는 양변에 3을 곱하고 나서 봐봐. 오를 빼고 나서 뭘 씌워야 an이 나와? 원래는 뿔마 루트거든. 근데 마이너스 있을 수 있나? 그래서 플러스 루트를 선택해서 3am 플러스 1에서 5를 뺀 다음에 루트 씌우는데 무리수가 될 수가 있나? 원래는 정방향으로 갔으면 이렇게 두 가지밖에 못 하잖아. 자연수로 출발해서. 아, 루트 계산은 하는데 그게 무조건 제곱수만 가능해. 나오는 숫자가 유리수여야 돼. 무리수는 안 되는 거야. 아무튼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를 타고 갑니다. 첫 번째, A4가 이제 2에서부터 출발해. 위에 줄 타고 가자. 그 전에 A3는 얼마였겠어? 3배? 6이야. 그 다음에 3배 한 거에서 5를 빼. 얼마야? 1. 에다 루트 씌워도 1이야. 가능하지? 이거 유리수니까. 그 다음 A2로 건너가. 몇 배 할까? 위에 거 3배 하면 얼마? 18. 3배에서 5를 빼. 루트 15. 루트 15는 5를 빼면 13 아니니? 루트 13이잖아. 밑에 거 타고 가면은 걔는 유리수야? 아니죠. 여기서 탈락. 그 다음 또 몇 배 해? 3배. 그 다음 3배 한 다음에 5배. 루트 마이너스 1. 되나? 안 되죠. 3배 한 다음에 5 빼면 루트 마이너스 1도 안 돼. 또 3배 해. A1이네 이제 드디어. 3배 하면 54. 3배 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겹치잖아. 위에 거에서 5 빼고 바로 루트 씌우면 된다고. 계속 처음 하지 말고. 아니 이 정도면 요령이 있을 줄 알았어 나는. 방금 말한 숫자에서 바로 5를 빼서 루트 씌우세요. 5 빼봐. 얼마야? 49. 루트 씌워. 47. 되잖아. 또 3배 해. 9. 바로 5 빼. 루트 씌우면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나오는 게 이렇게 4가지. 이걸 뭐 하시오? 다 더하시오. 답은 4번. 할만해 이 정도는. 아니, 이때까지 앞에 풀었던 거에 비하면 이 정도는 할만하지. 중 실수인 거. 이때 A는 9개가 되고 B는 7개가 되도록 하는 집합 X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했고 X가 될 수 있는 게 마이너스 5에서 5 사이야. X라는 모든 원소 합의 최대값. 이 사이에 오는 원소들을 적당히 선택을 하는데 얘네들이 다 와버리면 합이 얼마야? 제로잖아. 합이 최소한 양수가 되게 하려면 음수는 최대한 선택을 하지 말아야 되고 양수 쪽을 선택을 많이 해야 되는데 양수만 선택을 하기에는 이미 글렀지 않나? 왜냐하면 B가 세제곱근이잖아. 무조건 실수인 거 몇 개라고 배웠어? 1개라고 배웠잖아. 세제곱근은 홀수 제곱근 중 실수인 거는 무조건 1개잖아. 그러면 여기에 적히는 것만큼 다 하나씩이 될 거야. 이미 몇 개야? 7개가 돼버리잖아. 여기 적힌 거 다 7개란 소리야. 그래서 여기가 nx가 7개여야 돼. 그러면 최대값을 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5, 4, 3, 2, 1 요 5개에다가 추가로 몇 개를 더 적어줘야 돼?
0이랑 예를 들어 마이너스 1을 일단 가정만 해볼게. 지금 개수만 알고 있거든. 가정만 해볼게. 자, 그러면 얘는 몇 제곱근이야? 4제곱근이야. 거기에 해당하는 거는 A 값이 몇 개여야 돼? 9개여야 돼. 그럼 이거 말 되나? 왜? 만약에 요 x라는 놈이 x가 양수면 a 몇 개 나와? 제곱근 2개 나오지.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선택하면 양수인 놈의 제곱근은 무조건 더블로 2개씩 나와. 요게 들어가도 2개, 요게 들어가도 2개, 요게 들어가도 2개, 요게 들어가도 2개거든? 이미 몇 개야? 넘잖아. 이러면 안 돼. 답이 9개가 돼야 된다니까? x가 아니라 만족하는 실근이 실근 A가 9개가 돼야 돼. 그럼 양수가 너무 많아도 안 되겠네. 얘는 무조건 적히는 족족 한 번씩 카운팅이기 때문에 7개, 7자리가 있긴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그 7자리는 최대값을 구하고 싶었으나 양수로만 꽉 채울 수는 없네. 그럼 다시 해볼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5자리 다 채우면 실패했어서 5, 4, 3, 2 여기까지만 한번 채워볼게. 그러면 여기서 몇 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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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잖아? 이제 몇 개야? 8개 완성됐지? 딱 하나만 더 추가해야 돼. 여기가 뭐여야 실근이 1개만 생겨? 요게 짝수일 경우에는 0. 그래서 0은 반드시 들어. 이거 왜 1개야? 그럼 여기서는 빵개야. 무슨 수여야 돼? 음수여야 돼. 그러면 음수 중에 지금 합이 최대값 구하는 거니까 최소한 빼야지. 이렇게인 거야. 됐어? 약간 국어 문제 같아. 그래서 모든 합은 요거는 날려주고 5, 4, 3 더하면은 중앙 곱하기 개수야. 4, 3, 12에서 1만 빼가지고 11, 답이 11이겠네. 됐지? 정은아 이해되나? 제곱근의 정의를 이용하는 실근 고고 구하는 그런 문제였어. 그 다음 20번. 요건 느낌이 딱 와야 되는데 내가 항상 하잖아. 다항함수라고 문제 시작부터 대충 얼버무리는 거는 둘 중에 하나라고. 첫 번째, 스스로 차수랑 최고차항계수 정해서 식을 작성하는 문제. 하지만 최악의 전개식까지는 아닐 거라고. 두 번째, 연속과 미분 가능 말하기 귀찮을 때 쓰는 스킬이라고. 그럼 얘는 어느 케이스겠어? 왜냐하면 두 번째 주어진 힌트가 리미트 무한대로 갈 때 차수 결정하라는 소리잖아. 식 작성해보라는 소리야. 그래서 첫 번째 요 등식이 성립해야 되고요. 두 번째 리미트 하나는 요렇게 K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한번 보자. 첫 번째, 요거 분석 먼저 해야지. 뭐 분해야? 확실해? 아니죠. 그냥 F2 빼기 G2 분해야. 얘가 0인지 그냥 숫자인지에 따라 다르잖아. 그래서 위에 요 항등식에다가 x에 뭐부터 집어넣을까? 2부터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x에 2를 집어넣으면 여기 2 집어넣으면 2가 되겠네. 뒤에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플러스 8이라서 F2랑 G랑 똑같아. 그러면 뭐 분해야? 이거 집어넣었을 때 0분해 맞아. 그러면 분자는 집어넣었을 때 G의 1이잖아. 이게 얼마여야 된다고? 0분의 0꼴이어야 돼.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정보 Gx는 x-1을 인수로 하나 가질 거야. 다항식이니까 식을 계속 조사해야 되거든. 그 다음 두 번째, 방금 대입해서 요 결론을 약간 도출해낸 거잖아. 거기서 힌트를 얻는데 우리 이거 적분 풀 때 많이 했던 짓이디? 양변에 한 번 더 뭘 대입해볼까? 이 말고. 0. 왜? fx 없어지고. 요거 때문에. 요거. 그러니까 뭔가를 대입했을 때 확실히 알고 있는 숫자가 나오거나 누구 하나는 없어지도록 대입하는 게 좋잖아. 이건 1학년 때 항등식 하면서 많이 해봤잖아. 여기 지금 x라는 인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x에 0 집어넣는 게 제일 베스트라고. 알겠어? 아니면 뭘 집어넣어야 돼? 6을 집어넣어도 돼. 그쵸. 이해가나? 이해가? 그래서 첫 번째 0 집어넣어. 그러면 좌변에 0 집어넣으면 샹 날라가고 3G0에다가 다 날라가서 G의 0이 결국 0이네. 그럼 GX는 이렇게 두 개를 인수로 가지겠다. 그리고 원래 6을 집어넣으면 6 곱하기 이거는 F에 대한 정보가 나오거든. 여기 6 집어넣으면 샥 날라가잖아. 그래서 우변에 남는 게 좀 짜증나 요거는. 그래서 6으로 한번 약분을 해주시고 하면 그나마 예쁜 숫자는 아닌 것 같아. 그냥 뭐 요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다른 방법도 있거든. 일단 항등식은 요 정도까지 하면 최대한 활용을 많이 한 건 맞아. 그러면 GX는 최소 몇 개의 근을 가져? 그럼 최소한 몇 차식이야? 2차식이거든. 자, 보자. 요게 차수가 똑같아야 위아래가 답이 존재하겠지. 안 그러면 밑에가 더 크면 0으로 수렴하거나 위에가 더 크면 답이 무한대가 되잖아. 그지? 차수가 위아래가 똑같아야 되는데 fx를 n차라고 가정을 해볼게. 가정. 뭐 다항함수니까. 그러면 제곱하면 몇 차야? 2n차지. 그게 gx도 똑같아야 돼. gx는 2n차여야 돼. 짝수 차수여야 돼. 그럼 아까 최소 2차라고 했던 거 맞아 떨어지거든. gx는 그러면 얘가 n차면은 2n차밖에 안 되니까 2차, 4차, 6차 이런 짝수 차수만 되는 거거든. 그에 따라 fx는 야가 2차면 야는 몇 차야? 1차, 2차, 반틈인 3차 요런 세트로 흘러가는 개형이고. 근데 답이 사실 2차, 1차 세트거든. 왜 이거냐면 예를 들어 4차, 2차라고 가정을 해볼게. 그러면 얘는 몇 차야, 좌변은? 5차. n이 fx는 2차. x 곱하면 몇 차? 3차거든? 근데 gx는 4차잖아? 우변 집어넣어. 이거 몇 차야? 5차. 이걸 계산을 해도 5차 절대 안 없어져. 좌우 똑같아? 항등식이 안 돼서 여기서부터는 차수가 너무 커져서 안 돼. 그래서 요 세트를 선택을 해야 돼. 그럼 gx는 이미 인수 두 개 알고 있잖아. gx는
최고차항 개수는 모르지만 0을 근으로 가지고 x-1을 나머지 근으로 가지면 되겠네. 됐지? 그래서 여기 집어넣어. 이제 fx 구해주면 되지. 양변 뭘로 나눌까? x로 한번 나눌 수 있잖아. 그럼 fx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3 곱하기 a 곱하기 x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가 되겠네. 근데 안 써먹은 거 있나? 뭐 없지 이제? 그지? 그래서 이제 시키는 대로 풀어줘야 돼. 아니면 안 써먹은 게 하나 있다. F6이 얼마? 이거 써먹자. 그러면 A 값 벌써 나오니까. 그럼 F6은 여기 6 집어넣어봐. 얼마야? 0이고 샥 날라가네. 아 근데 그러면 항등식 나오지 않나? 그럼 됐어. 이거 항등식 또 나와서 여기서 더 이상 못 써먹어. 그러면 요거 이제 후 처리할 때 됐잖아. 여기에서 이 극한값 어떻게 풀어? 뭐 분의 먹골이야? 0분의 0골은 우리 어떻게 푸냐? 뭐 써? 그래, 로피탈 안 쓰면 손해라고 했잖아. 그래서 요거 로피탈로 마무리를 해보자. 그러면 미분 때리고 미분 때리고 미분 때려서 뭐 집어넣은 거랑 똑같아? 2 집어넣은 거랑 똑같아. 그 위에 거는 G'1에다가 밑에 거는 F'2에다가 G'2를 빼기를 하셔야겠네. 그러면 GX가 요 놈이고 AX제곱 마이너스 AX FX는 요거 전개해서 미분을 좀 해줘야 될 것 같네. 전개해서 미분을 해줘야 되고 A 값이 구할 수 있다. 딴 방법이 있다. 요거 잘 살펴보면 아까 n이 몇 차라고 했지? 1차잖아. 그럼 좌변은 몇 차야? 2차잖아. 우변도 당연히 몇 차여야겠어. 2차여야 되잖아. 근데 지금 눈에 띄는 게 3차잖아. 인마가 앞에가 1x 세제곱이어야 사라지지. 그러면 요 식에서 1x 세제곱이 튀어나오려면 지금 요 마이너스 2분의 1을 플러스 1로 바꿔줘야 되거든? 후보는 a밖에 없어. 인마 뭐여야 돼? 마이너스 2여야 돼. 그래야 약분해서 플러스 1이 될 거야. a는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주면은 안에 마이너스 2를 분배하면 돼. x 빼기 6이겠네. 요거 전개해주면 돼. 그러면 요거 2차식에서 요 2차식을 빼면 fx 1차식은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라고 나와. 그럼 f'x는 뭐야? 그 다음에 gx는 아까 어디 있었지? gx가 여기 있었지? a 자리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그러면 이렇게 되고 g'x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2가 되겠네. 요거 사용하면 되지. 그래서 g'1 얼마야? 마이너스 2 아니야? f'2 얼마야? 2 넣으면 f'은 항상 마이너스 5. g'2 얼마야? 마이너스 6이지. 그럼 빼는 거니까 뿔뿔로 바뀌어서 요 극한값은 1분의 마이너스 2네. 요거 마이너스 2야. 그 다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뭐만 비교하면 돼? 최고차항 개수만 비교하면 돼. gx는 최고차항 개수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fx는 최고차항 개수를 제곱을 해야 나오지. 얼마? 25.
아까 요마가 마이너스 2였잖아. 약분해주면 정답은 K는 25가 되겠다. 했지? 까다롭긴 하지만 할만은 해. 요거는 차수 결정하고 하는 거. 21번은 뭐의 일부야? 원의 일부죠. 원의 일부 문제는 항상 너희가 원을 완성시켜줘야 돼. 누가 중심이야? 오가 그래, 너희도 거기 문제 어차피 안 풀었을 거 아니야? OA, OB를 반지름으로 하는 중심이 원인 애를 샥 그려봐. 그래야 문제가 풀려. 빨리 해봐. 샥 이렇게. 오, 잘 그렸는데. 그래서 AC가 4루트 2. 그 다음에 CED 여기를 2로 잡아서 외접원의 반지름을 3루트 2로 잡고 그럼 왠지 CED에서 무슨 법칙 써야 될 것 같아? 사인 법칙 써야 될 것 같아. 그러면 CED에서 지금 아는 길이가 없거든. 그러면 변 하나랑 대각 하나랑 한 세트는 알아야 둘 중에 하나는 알아야 반지름을 이용해서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다 이놈이야. 자, 그 다음에 또 아는 길이 반지름의 길이가 6이래. 요 OA 길이랑 OB 길이는 6이래. 이런 원이 있는데 하필이면 누가 90도? 거기 ACE도 90도라고 돼 있잖아. 물론 여기가 90도인 건 당연하고 원 자분원으로 잘랐으니까 A, C, E가 여기 초록색까지 포함해서 여기가 90도여야 돼. 근데 C가 하필이면 뭐 위의 점이야? 원 위의 점이고 A도 원 위의 점이잖아. 우리 원에서 무슨 각이 원 위의 점이면 원주각이라고 부르지. 원주각이 하필 90도일 때는 어디서 끄었을 때야? 반지름? 지름일 때잖아. 맞잖아.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 이게 지름이면 무조건 90도잖아. 그럼 인마는 원 위의 점이 아니잖아. 연장을 해. 그럼 자동으로 원의 지름이었을 거야. 그 말인 거야. 그래서 얘랑 평평하이. 맞지? 우리 지금 각 하나를 여기로 옮기자. 왜냐하면 아까 세팅을 했는 게 요 반지름의 길이, 요 요마 외접원 반지름의 길이 이용하려면 사인 법칙 써야 된다고 했거든? 그러면 각도 하나라도 아는 게 좋잖아. 근데 평행하니까 요각이나 같은데 하필 무슨 삼각형이 됐어? 직각삼각형이 됐으니까 사인 값 구할 수 있어. 왜? 요 길이가 얼마야 그럼? 지름이니까 12. 요 길이 얼마야? 4루트 2 초록색. 그러면 사인 세타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사인 세타는 뭐분의 뭐?
12분의 4루트 2니까 3분의 루트 2라고 나오네. 그러면 다시 요 외접원 반지름 길이에서 사인 법칙에서 삼각형 CED에 대해서 풀게. CED에 대해서 사인 세타는 누구에 대응하는 거야? CD랑 대응변 대응각 성질이잖아. 그래서 사인 세타분의 CD의 길이가 2 곱하기 얼이 돼야 되는데, 그럼 CD의 길이는 얘랑 사인 세타랑 곱하면 되잖아. 얼마야? 4가 돼야겠네. CD가 4. 여기가 4로 나오는 그런 상황이네. 그래서 뭐 필요하면은 얘랑 근데 닮음까지는 아니겠다. 이 각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더 이상은 하지 않도록 할게. 아무튼 그렇게 해서 구하려는 건 또 뭐야? 진짜 그지 같다. 모양이 좀 그지 같긴 한데 AD 길이를 구하래. AD를 갖고 있는 삼각형은 누구야? 맞지? ACD지, LCD. 맞지? CAD. 이거. 셋 다 근데 뭐 위의 점인데? 원위의 점이야. 저 원은 반지름의 길이 얼마인 걸 알고 있어. 반지름 6인 거 이미 알고 있잖아.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야가 나름 외접원인 거야. 그럼 또 무슨 법칙 쓰라고? 사인 법칙 쓰라고. 그래서 여기에서 요 삼각형, 파란색 삼각형인데 각도를 하나라도 아는 거 있나? 근데 변이라도 아는 건 있잖아. 변. 그러면 너희 4루트 2를 아니까 D를 다시 중심각으로 잡거나 4라는 변을 아니까 여기 A 뾰족한 거를 중심각으로 잡는데 딱 봐도 여긴 둔각이잖아. 둔각보다는 예각을 잡는 게 좋겠지. 그리고 여긴 루트까지 물려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요 각을 알파라고 할게. 요 저쪽 야만한 각. 저걸 알파라고 할게. 그래서 또 사인 법칙을 쓰는 거야. 이번에는 삼각형 ADC에 대해서. 그러면 사인 알파분의 대응 변의 길이는 누구? 4가 되는 거지. 그렇게 잘 안 보이겠지만. 그게 2 곱하기 얼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사인 알파는 얼마가 나와? 3분의 1이라고 나오는데 알파도 나름 알아낸 거잖아. 두 변이랑 끼인 각까지는 아니지만 AD가 그 끼어있는 각 역할을 하고 싶은 거야. 무슨 법칙 써서 마무리? 코사인 법칙 써서 마무리. 그러면 아는 값은 사인이지만 코사인으로 가야지. 알파가 3분의 1이야. 요 길이 얼마야? 그러면 코사인 알파 얼마야? 3분의 2 루트 2가 되겠지. 코사인 법칙 써보자. AD를 X라고 할게. 그래서 지금 알파를 감싸고 있는 두 변이고 반대편이 CD 4가 되겠네. 4의 제곱은 제곱 더하기 제곱 마이너스 2배에 2변 곱하고 코사인 알파 집어넣어 주고 하면은 X에 대한 몇 차 방정식 나와? 2차 방정식 나와서 정리한 것만 적을게. 시간 관계상. 문제 봐봐. 어차피 루트 더럽게 나온다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PQ 구하라고 하잖아. 무슨 공식 써야 돼? 여기서? 근의 공식 써야 돼. 그럼 X는 3분의 16 뿔마 4 루트 7이라고 나오시거든? 플러스겠나 마이너스겠나? 생각 좀 하고 말해. 이유가 다 있어. 지금 플러스를 선택하면 당연히 양수고 마이너스 선택해봐도 양수거든. 근데 X라는 놈은 지금 얘보다는 짧은 길이잖아.
4보다는 작아야 된다고. 그래서 마이너스를 선택하는 게 x야. 따라서 p의 값은 3분의 16, q의 값. 근데 플러스 선택하든 마이너스 선택하든 좀 허접했다. 필요 없네? 곱해서 절대값 구하라고 하고 있네. 왜 허접하지? 내 같으면 합을 줬을 텐데. p 플러스 q의 절대값 씌웠을 텐데. 그지? 그러면 이제 푸는 사람에 따라서 답이 좀 달라졌을 텐데 조금 아쉽네. 아무튼 pq 곱한 다음에 9까지 곱하 co 절대값의 답은 64. 요거는 계산하면 되고. 10번 넣지 말고 22번만 하고 가자고. 22번만. 22번 문제 괜찮아. 어떤 4차 함수래? fx가? 또 그럼 무슨 모양이어야 돼? 반드시 W자 모양이야. 그러면 나올 수 있는 종류가 예쁜 대칭형이거나 아니면 왼쪽으로 기울었거나 오른쪽으로 기울었거나 그런 세 가지 유형이 있을 거야. hx는 1차 함수고 지금 가 조건이 gx는 f의 절대값을 씌운 거야. 아무튼 f가 누구 절대값의 결과시라고. 그럼 0보다 어때? 크거나 같아. 즉 fx, y값은 음수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다 x축 위로만 그려줘야 돼. 두 번째, 리미트. 이거는 뭐 이게 문제는 괜찮은데 계산이 좀 아쉬운 그런 거였어. 자, 왼쪽 좌변은 뭘로 해석해야 돼? G. 그치. G 프라임 X긴 한데 0 플러스라고 딱 지정이 돼 있으니까 우미분계수를 말하는 거였어. 됐지? 우미분계수가 미분계수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라고. 그 기울기가 절대값이랑 똑같대. 무조건 또 부호가 어때? 0보다 0일 수는 있지. 크거나 같이. 근데 도함수가 부호가 양수래. g는 증가밖에 못해. 그러면 봐봐. fx가 x축 위로만 일단 그려줘야 되니까 첫 번째, 제일 예쁜 상황부터 중근중근 이렇게. 이게 fx. 두 번째, 당연히 이렇게 띄워진 상황은 재미가 없지 않나? 그지? 그래서 왼쪽에서 접하거나 뭐 오른쪽에서 접하거나 뭐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해볼 건데, 왜냐하면 밑으로 못 내려가거든. 그래서 아예 0보다 크다만 있으면 절대값 씌워도 항상 0보다 크니까 그런 거고. 근데 얘는 안 된디. 1번은 왜 안 되게? 문제에서 다시 봐봐. 문제 해석. 서로 다른 세 개의 극값을 가져야 돼. 얘는 2개밖에 안 돼. y값 종류가. 그래서 탈락. 이렇게 특수한 상황은 또 답이 아니었어. 그럼 왼쪽에서 접하거나 오른쪽에서 접하는 이 상황을 골라줘야 돼. 근데 gx는 무슨 상태라고? 증가하는 상태만 선택을 해야 하고
fx는 gx의 절대값을 씌워서 나온 놈이라고. 그러면 fx는 둘 중에 하나잖아. gx랑 같거나 gx가 원래 양수였으면 gx랑 x축 대칭이었거나 맞지? 즉 x축이 이렇게 있으면 그 값을 기준으로 쫑쫑쫑쫑 나눠볼게. 첫 번째, 양수일 때는 그대로 나와야 되는데 gx가 이렇게 증가할 때만 되거든. 왜? 감소하면은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여기랑 여기는 gx가 그러면 두 번째 사실 이렇게 됐단 소리야. x축 밑에 있었단 소리겠네. 그러면 x축 밑에 그려봐봐. 얘를 반전시키면 되잖아. 요렇게 해서 요렇게 이렇게 반전시키면 되잖아. 그 다음에 인마 증가 어떻게 시켜? 반전시키면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요 점이랑 요 점이랑 x축 대칭이니까 길이 똑같고 부호 반대. 요 점이랑 요 점이랑도 길이 똑같고 부호 반대. 이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gx는 연속함수 아니디. 이렇게 올라가다가 뚝 끊겨서 다시 올라가다가 또 뚝 끊겨서 다시 올라가는 무조건 증가만 되는 애라고. 그래서 여기다 절대값 씌우면은 촤라락 4차 함수가 f가 완성이 되는 그런 상황이야. 근데 끊긴 점이 사실 그닥 중요는 안 한데 디테일을 살려주자면 어디서 등호가 되고 어디서 비워야 돼? 쟤는 무슨 미분계수다? 우미분계수야. 즉 우미분계수가 존재하는 점은 채워주고 얘는 뚝 끊겼잖아. 얘의 오른쪽은 우미가 없지. 끊겼으니까. 그래서 좌미분계수, 왼쪽에서 이어져 오는 점은 비워주면 돼. 마찬가지. 왼쪽에서 이어지는 점은 비워주고 오른쪽 점은 채워주면은 항상 우미분계수가 존재하게 될 거야. 아무튼 이 초록선이 gx야. gx는 몇 개의 점에서 불연속이야? 여기에서 불연속이지 두 점에서 불연속이라고. 얘는 똑같은 방법으로 하거든. 근데 답은 얘거든. gx가 증가하는 건 그대로 선택하고 감소하는 구간은 그러면 반전시켜서 감소하는 구간은 반전시켜서 선택하면 되잖아. 왼쪽은 비우고 오른쪽 채우고 왼쪽 비우고 오른쪽 채우고 요렇게 요게 gx 그래프가 돼. 역시나 얘도 여기에서 불연속점이 되겠지. 두 개의 점에서.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보자. 나 조건. 곱하기 함수가 연속이래. gx는 불연속이야. 확실하게. hx는 근데 몇 차 함수로 짜맞춰졌어? 1차 함수로 짜맞춰졌어. 그러면 그려보는데 a 말고는 모르는 거 없거든. 4x 플러스 2는 기울기 4면서 y절편 2인 놈이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면서 y절편은 마이너스 3인 상황이니까 얘가 한 요쯤? 뭐 요렇게 되는 상황이네. 그치? 그래서 A가 어딘지 모르는데 A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을 짜맞출 수 있는데 HX는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A 넣어봐봐. 위아래에. 같아? 만약에 연속이면 A 값이 마이너스 뭐시기 즉 이 지점이야. 교점에서 선택을 해줘야 되거든. 그럼 교점에서 연속이면은 왼쪽은 기울기 4인 거 선택하고
오른쪽은 기울기 음수인 거 선택을 해야 돼. 얘들아, 불연속인 애한테 연속인 애를 곱할 때는 곱하기 뭐밖에 안 돼? 0밖에 안 돼. 여기 y값 0 되는 거 존재하나? 안 돼. 얘도 불연속이 돼야 돼. 그럼 A는 교점 이외의 어느 점이었다는 소리야. 됐어? 그래서 예를 들어 A가 한 이쯤에 있어. 그러면 A보다 작을 때는 다시 기울기 4인 놈 양수로 잡고, A보다 크거나 같을 땐 기울기 음수로 이렇게 불연속으로 잡는데 위에는 비우고 밑에는 채우고 요렇게 요 빨간 선을 따라갈 거야, hx는. 근데 희망이 있다. 이 hx가 얘는 불연속점 몇 개야? 이미 2개잖아. 근데 불연속점이 h도 몇 개밖에 없어. 얘는 1개밖에 없지. 말 되나? 나머지 하나 점은 누가 해결해주면 돼? y값 0인 거. 이거 언제 0 돼? 여기 4x 플러스 2가 언제 0이 돼? x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x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0을 해결해 줄 수가 있겠네. 나머지 하나는? 그러면 불이랑 곱했는데 연속이 돼야 돼. 좌극한 값, 우극한 값 따로따로 곱해서 답이 똑같아야 돼. 근데 gx가 하필이면 이 불연속 지점이 하필이면 어떤 지점이었어? 절대값은 같고 부호는 반대였잖아. 그럼 임마도 부호는 반대인데 거리는 똑같은 지점이면 되지 않겠나? 그지? 그래서 두 y값 합쳐서 얼마면 돼? 0이면 돼. 그래서 a를 위에 집어넣고 밑에 집어넣은 게 합쳐서 0이면 된다고. 그러면 2a가 1이니까 a는 2분의 1이라고 나오고 그 지점이 여기에서 똑같이 불연속점이어야 되고. 근데 힌트, g0은 얼마여야 돼? 양수여야 되거든? 얘는 gx가 0에서 음수지. 탈락. 요거야. 근데 진짜 지랄 맞은 게 g의 0이 그러면 여기 있잖아. f0이랑 똑같지? 원래 fx 4차 그래프. 그게 3분의 40이어야 되지. 이게 극값도 아니고 그냥 함수값 중 하나지. 0이 극값 역할을 못하고 있잖아. 이게 좀 별로더라고. 이게. 내가 여기 중근인 걸 살려가지고 나머지 두 근을 어떻게든 미분 안 하고 풀어보려고 했거든? 똑같이 나오더라고. 별로 안 좋더라고. 그래서 식이 조금 뒤처리가 아쉬웠다. 이 문제는 뒤처리가 조금 아쉬운 문항이었고 그나마 빨리 살릴 수 있는 게 프라임에서 아는 게 많아. 프라임에서. 그래서 나머지 한근을 알파라고 하고 f 프라임을 잡아줍니다. 최고차 한계수 얼마야? f 프라임은 16이야.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1과 플러스 2분의 1을 두 근으로 가지고 나머지 알파에서는 3차니까 f 프라임은 한 번만 더 가지면 되겠지. 그래서 이걸 전개를 얘를 먼저 하고 해주는 게 좋지. 얘네 둘이 합차 공식이니까. 전개를 하면은 이렇게 나와서 fx는 어떻게 해? 적분. 적분하는 거야. 요게 4x 4제곱에 상수항 얼마여야 돼? 3분의 40. 여기까지. 근데 하나 안 쓴 거. 알파가 중근이잖아. 또 집어넣어서 뭐야? 0이야. 여기까지 풀어야 돼. 풀다 보면은 알파가 뭐라고 나오냐면 희한하게 또 답은 나와. 2라고.
이게 좀 아쉬웠어. 이거 인내심을 갖고 이거 방정식 풀어야 돼. 또 약분 되거든. 그거는 하시고. 그래서 알파가 2로 나와서 G1 곱하기 H3을 하라제. G1은 어디 넣어야 돼? G1은 알파가 2잖아. 그럼 G1은 여기거든. F랑 부호가 반대야. 마이너스 F1 곱하기 H3은 3이 얘보다 오른쪽에 있어. 여기다 넣어야 되지. 밑에 식에다가. 그러면 3 넣으면은 마이너스 2 곱하기 3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9야. 그래서 정답은 9에다가 F1까지 곱하셔야 돼. 정답은 계산해주면 114라고 나옵니다. 계산이 조금 아쉬운. 근데 이거 케이스 분류해서 연속, 불연속 짜맞추는 요 연습은 좀 해볼 필요가 있어서 일부러 해본 거야. 아이고야, 많이 초과 근무했네.